2022년 12월 22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휴식이 있어서 일찍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매매했던 종목 한번 보여드리고 상한가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각자 판단하시고요. 자, 오늘은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메가 ICS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복귀 방송 붙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아침장에 이렇게 상한가 같던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상한가 문을 이렇게 1시 반 뭐 이렇게 빨리 닫은 종목이 좋아요. 가급적이면 12시 전에 닫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빨리 닫는 그런 상한가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좋다. 혹시라도 야처럼 한번 상한가를 찍고 한 번이라도 이 이후에 상한가가 한번 풀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종합주가 지수가 또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한 종목만 매매하고 튀어나가서 일을 했는데, 지금 어제 그제 뭐 오늘 뭐 서해안에 대폭설이 왔습니다. 서해안 폭설. 그래서 조금 바빴던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까지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8시 57분 정도 경과가 되고 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9시 이후에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중이고요. 메가 ICS는 아침장에 한 3%갭 떠서 시작을 하고 계속 곤두박질 치죠. 자, 오늘 아침장에 조일알미늄 한번 보는데 조일알미늄 보는데 기준점이 좀 있습니다. 기준점이 아침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기준점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조일알미늄 아침장에 한번 보고 있는데 일단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량이 기준 거래량 이하로 떨어지면 두 번째 기준 거래량까지의 사이 갭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이 종목 자꾸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건 다 제 생각이니까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준 거래량이 이렇게 있으면 기준 거래량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그 종목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기준 거래량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조일알미늄은 한번 매수를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서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종목 자체를 한번 훑어보고 있는 중인데, 카카오뱅크도 어제 눌림목이 상당히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거래량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돌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고 있고요. 알루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최근에 거래량을 하향 돌파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장주인 알루코가 떨어지면 조일알미늄도 계속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같이 동반 투자를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할 부분도 있다는 거죠. 아침장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들쑥달쑥합니다. 들쑥달쑥하기 때문에 일단은 갭이 너무 많이 떴고요. 알루코 상태를 보니까 갭 떠서 상승한 후에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로터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밑으로 하방으로 가고 있는 상태도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일단 종목이 없네요. 아침장에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고, 일단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일알미늄 여지없이 기준 거래량 이하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어제 거래량, 그제 거래량 사이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KP생명과학은 최근에 거래량 기준으로 했을 때 튀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5,590원에 매수를 했고, 이 종목이 계속 튀어 올라갈 거면 이 거래량이 기준 거래량, 요 기준 거래량 밑으로 내리꽂아야 되겠죠. 일단 한번 매수를 했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력한 거래량이 오게 되면 지금의 이 이분봉이죠. 이건 이분봉 거래량이 요거를 돌파를 해서 V자 반등에 성공을 할지 말지 그 부분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슈팅을 하고 있네요. 슈팅을 하고 있어서 급등을 해서 일단은 5,690원대에서 잘랐는데 와 이게 VI까지 보이고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뭐 참을성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거래량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준 거래량을 튀어 올라가는 현상하고 아까 같이 조일알루미늄처럼 기준 거래량 밑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상한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 방법이 좀 쏠쏠한 모양인데 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복귀 방송을 한번 이어 붙여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녹화 영상을 한번 해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나가면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VI까지 슈팅으로 가고 있는데 이 거래량을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거래량을 보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최근에 N자형 슈팅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자체가 조일알루미늄하고는 좀 상당히 다르죠. 조일알루미늄하고는 거래량 자체가 좀 다르다. 요거는 기준 거래량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수평선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 조일알루미늄 같은 종목은 한번 뒤로 당겨 보면 요거죠.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죠. 어저께 후반하고 어저께 거래량 기준 거래량에서 봤을 때 아침장에서 잠깐 반등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하방으로 내리꽂고 있는 요런 상황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자, 요렇게 내리꽂고는 이유가 있죠. 조일알루미늄이 내리꽂고 있는 이유는 알루코 한번 보세요. 알루코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요 앞에 말고요. 알루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요거예요. 보세요. 자, 알루코가 알루미늄 관련 대장주죠. 대장주인데 아침에 갭이 뜨고 거래량 부분에서 이렇게 갭이 뜨고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갭 뜨고 상승을 했다가 계속 거래량이 기준 거래량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하락을 예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뭐 특별한 법칙도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뭐 인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100% 법칙은 아닙니다. 자, 복귀 방송을 이어 붙여보면 오늘은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보면은 제가 매수할 당시에 너무 빨리 선취매를 한 것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 자체가 어제의 기준 거래량 대비 뽑아져 올라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그 뒤로도 힘이 있는 종목이죠.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그 뒤로 여기까지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하락을 해도 다시 상승을 해서 5,850원까지 슈팅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종목 매매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일단은 1.35% 보고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 조일알루미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일알루미늄. 자, 조일알루미늄 보면
아까 제가 여기쯤에서 말씀을 해드렸을 때 기준거래량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죠,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발생을 한 이후로 어떻습니까? 어제 슈팅을 가져왔던 강력한 거래량이 요건데 요 거래량으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요런 종목들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어제 슈팅을 발생시킨 거래량, 요 거래량을 상당히 기준 거래량으로 삼았던 이유가 어제 슈팅을 가져왔던 요 부분의 거래량이 이 기준 거래량이 되는 거죠. 요 기준 거래량 그리고 요 기준 거래량 이건 바닥 거래량이죠. 그래서 요 기준 거래량을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다려야 된다. 차라리 이렇게 내려왔다가 V자 반등을 하는 거를 보고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루코 한번 볼게요. 자, 알루코도 마찬가지죠. 알루코도 마찬가지인데 알루코를 제가 아침장에 봤을 때 아침장에 오늘이 22일이니까 어제의 거래량 대비 여기 요 부분이 확대를 시켜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해서 잠깐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리꽂는 형식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알루코의 기준 거래량이면 여기인데 아침에 갭 떴을 때 이후로 계속 어제의 거래량 요만큼 어제의 거래량보다 폭발적으로 하락을 하는 요런 부분들, 요런 하락하는 부분들 그랬을 때 요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V자 반등에 성공할 당시 요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할 당시의 포인트를 보면 요렇게 하락할 당시의 신호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눌림목을 주고 V자 반등을 하는 여기 때 이 신호를 봤으면 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121선을 봐도 표시가 됩니다. 여기다가 121선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2분봉인데요. 2분봉이나 3분봉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요 차트 2분봉 차트에서 121선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가격 이동 평균선 가격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한번 여기를 이평선을 한번 보고 이평선에 대해서 5일선을 121선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121선만 표시하고 다 없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121선이 치고 올라갔을 때 상승을 하는 경우 여기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경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하락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121선 치고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보는 거지 한번 보는 거죠. 한번 볼게요. 다시 이렇게 KPS 생명각 자, 이렇게 보시면 121선을 치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요 밑에서 위로 121선을 치고 올라가는 여기 때 매수를 하면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데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하면 하락을 하는데 여기선 충분히 눌림목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하락을 하네요. 이렇게 121선 분봉에서 121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어제 메가ICS 한번 보세요. 메가ICS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1시쯤 문을 닫고 이만큼 상한가에 대해서 1시쯤 문을 닫았죠. 자, 그러면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일단은 아침장에 갭을 뜨든 하락을 하든 그 종목을 신경을 안 써야 되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점점 줄었을 요런 부분들에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말씀드릴 거는 오전장이나 한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서 쭉쭉쭉쭉쭉 가면 이 종목은 오늘 하루 종일 상한가를 재차 찍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종목처럼
주구장창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런 종목들은 다시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뭐 상따를 해서 아침에 갭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을 아침에 갭 떴을 때 그냥 두고 V자 반등했을 때 매수를 하는, 여기 때 매수를 하는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상따에서 마감을 지었을 때 요럴 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하고요. 일단은 상따를 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아침에 갭 뜬 후로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후에 이런 종목들이 재차 V자 반등에 성공을 해서 쭉쭉쭉 날아가면 그 종목은 시세가 강해서 오늘도 상승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위로 갔다 오래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라 할지라도 오전 10시 전에 요렇게 갈팡질팡하는 종목들은 상한가를 못 갈 확률이, 상승을 할 확률이 별로 없다 이거죠. 하지만 요거 종목이 뭐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상한가를 갔던 기준 거래량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참고 버티고 있는 것이, 이 종목은 아마도 며칠 후에 또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네요. 자, 그래서 이 종목하고 좀 비교되는 종목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코이즈라는 종목을 한번 드려보는데, 자, 이 종목은 그제 여기 때죠. 그제 상한가를 문을 쓰는데 11시 한 20분쯤에 문을 닫아서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서 아침장에 갭 떠서 상승을 하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상한가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럴 때 매수를 해서 여기 갭 떠서 매도를 하시는 상한가 따라 상따잡이들이 뭐 그런 투자 방법도 좋은데, 그렇게 눌림목이 발생을 해서 최저 거래량이 돌파를 하는 요런 순간에 매수를 해서 상승을 하는 종목, 요런 종목들도 괜찮다. 상한가 매매법, 상한가 종목 매매법이죠. 요렇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V자 반등에 성공한 상한가 종목들이 혹여라도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주구장창 물량대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그 종목은 오후장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또 코이즈라는 종목은 상한가의 원동력이 됐던 요 기준 거래량을 봤을 때 두 번째 거래량도 돌파를 했던 요 기준 거래량 이하로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이즈라는 종목도 물론 오늘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세력의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은 형국이기 때문에 가망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물론 상한가 잡이 매매를 하려면 제가 시간대가 잘 맞지를 않아서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한가 따라잡는 방법, 상한가 따라잡던 그 종목 자체를 매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아침장에 매물대에 도달을 한 기준 거래량 이하로 내려가는 종목, 기준 거래량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려 봤으니까요. 혹시라도 좋은 정보가 되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빨리 업데이트하고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좋은 성과가 내일도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